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고민 참 많으시죠? 자, 이 재테크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나는 과연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될지, 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즉 이 청약통장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재테크에 대한 고민은 참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청약통장은 만들어 놓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청약통장이야말로 이 모든 재테크의 시작, 즉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재테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청약통장은 준비가 되셨는지 꼭 물어보곤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청약통장이 왜 재테크의 첫걸음이 된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청약통장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자, 과거에는 이제 청약저축, 그리고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 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일반인들이 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하나로 합쳐갖고 바로 201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아예 묶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게 되면, 즉 이 청약통장이 있으면 정부나 LH, SH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의 첫걸음을 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면 지역이나 납입 횟수에 따라서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택청약이란 뭐냐면,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이제 비로소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때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나이나 무주택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이나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등을 이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총점이 높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횟수나 가입 기간이 길면 거기에 대한 가산점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첨에 유리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이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청약통장을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라고 한 이유가 꼭 청약 신청만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죠. 자, 이 청약통장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자를 준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청약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금통장으로서도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또 돼요. 그래서 총 급여액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이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일 경우에 청약통장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재테크와 이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동시에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일정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청약통장부터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효과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에 빨리 만드는 게 좋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사람당 하나의 청약통장만 만들 수 있는 게 원칙이고요.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청약통장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은 또 매우 간단해요. 현재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납입금액 면에서도 매월 고정적으로 얼마씩 일정하게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월 2만원 이상에서 그리고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납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의 체결과는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할 때는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또 이 주택 공급 청약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가 없고, 중복 청약일 경우에는 또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이 중복 청약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한 아파트에 동일한 인물이 1순위와 2순위 모두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중복 청약이 되는 거예요. 또 당첨자 발표율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도 중복 청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통장인 청약통장,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효과가 커지는 이 청약통장을 재테크의 첫걸음으로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유익하셨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자, 저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오늘 공부한 내용 자료로 올려놨으니까요. 꼭 한번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